이제 본격적으로 나만의 작품을 한 편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기획이라고 해서 주제나 장르를 선정하는 작업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찍어놨던 사진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찍을 거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찍어 놓은 사진들을 연결해서 한 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고민해 주시는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작품의 컨셉을 그래서 기획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어떤 걸로 가지고 영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작품 내용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사진을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여행을 갔다 온 사진을 가지고 작업할 건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소개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모든 주제가 다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찍어놓은 사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들 중에 나름대로 이게 카테고리를 좀 정해놓고 작업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이 사진 저 사진 다 쓰시게 되면 나중에 영상이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거 굳이 왜 하지? 라는 생각 같은, 그냥 연습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걸 통해서 한편 나만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찍어놨던 사진들 중에 나는 요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뮤직비디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혹시 뮤직비디오라고 해서 막 거창하게 막 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연결을 해서 멋진 배경음악을 넣어서 한 편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진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줄 음악은 어떤 음악으로 할 건지, 만약에 음악이 정해져 있다라면 그 음악의 가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컨셉을 정할 때 음악까지 같이 컨셉을 정해놓으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또 가장 중요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컨셉을 정하셨으면 그 컨셉에 따라서 사진들을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스마트폰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폴더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진들을 선택해서 복사 또는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다 다 이동해서 옮겨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폴더 만드는 걸 잘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해 주셨다가 한 장 그런 편집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잘 못하시더라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약간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 거만 설명해 줄 수도 없고 LG 거만 설명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아이폰도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폴더를 정리해 주세요 라고 얘기만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 폰 사정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리해 주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정도만이라도 기억해 주셨다가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면 돼서 어떤 사진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건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찾아봐 달라 라고 하는 것들을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간단한 이야기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이 영화 속에 있는 시나리오는요, 발단, 전개, 결말의 순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시나리오 직접 쓰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진을 가지고 발단, 전개, 결말의 순을 만드는 그런 작업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행 뮤직비디오를 내가 한 편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발단은 바로 뭐겠어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타고 가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장면 할 때 그때 사용되는 어떤 모습. 그리고 전개는 그 내가 여행지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저것 다 봤을 때의 모습. 그리고 결말은 마지막 날의 모습. 이런 것들 보시면 되죠. 아마 해외여행을 가신 분들은 공항 출발하기 전에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여행지에 도착해서 장면들 몇 장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또 그 여행지의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용할 사진과
또 가장 뒤에 사용할 사진은 어떤 걸로 할 건지 여러분들이 좀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것도 한 편의 작품이기 때문에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하나 멋지게 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진 뒤에도 어떤 사진들을 넣을 것이며 하면서 등등등등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한 편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행 동영상 같은 거를 만들 경우에는요, 여행 출발 전, 출발하고 도착했을 때, 그리고 다시 여행지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몇 박 며칠 동안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막 사진 갤러리 속에 막 사진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지 저기가 어디지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런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어디를 갔을 때 나는 어땠구나, 어디 갔었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가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진 정리 잘 되셨다고 저는 믿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사항들 몇 가지 얘기 좀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플 하나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 어플을 또 하면서 또 생기는 어떤 용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일정 정도로 좀 여유가 있어야 돼. 한 1기가 이상 정도는 남아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게 없으면 아마 프로그램 설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불필요한 앱이 있다라면 삭제를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깔면 되니까, 뭐 게임 앱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 학생들이랑 수업하게 되면은 게임들 때문에 이게 안 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편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 하자라고 해서 게임을 지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앱은 다시 지웠다가 다시 설치하는 게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간이 별로 없는 분들은 좀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상 편집 앱 키네마스터를 설치할 건데요. 키네마스터 설치하는 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키네마스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는 가장 편집하기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전문적인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하고 되게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나름대로 이게 좀 자부심을 가지면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움직이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편집 프로그램 수업 들어가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키네마스터 말고 뭐 비바 비디오라든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 사용 가능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정해주시면 좋은데,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편집의 그런 뭐 기능뿐만 아니라 심화된 기능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요거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편집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영상의 앞부분에는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맨 앞에 제목이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맨 앞부분 말고 여하튼 뭐 좀 한 몇 장만 지나가다가 그 안에 또 제목을 넣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제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거는 작품이다 아니다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편의 작품을 만드는 건데 이 작품을 내세울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영상만 뚝뚝뚝뚝 연결해서 완성을 해. 제목 없이.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내가 뭘 봤지? 나는 그냥 영상을 본 것뿐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목이 들어있으면 나는 어떤 작품을 봤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품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맨 앞에 또는 맨 앞이 아니더라도 한 앞부분 정도에는 이 작품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엔딩 타이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제작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즉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자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제목이 없으면 내가 뭘 봤지?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엔딩 타이틀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끝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엔딩 타이틀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작품이 마무리가 됐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제목, 그다음에 맨 뒤에는 엔딩 타이틀, 제작진, 자막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진과 영상을 이제 편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갔다 온 여행이나 여러분들의 일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친분이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때 저 사람들이 저기가 어디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막이 없다라면 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목소리로 더빙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해주는, 여하튼 설명해주는 어떠한 장치들이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영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성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리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무성영화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정말 영상이 재밌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되게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유성 영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소리와 이미지 둘 중에 하나가 없을 경우에는 왠지 조금 답답하다, 지루하다라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을 편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진만 가지고 작업할 경우, 동영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동시녹음이 되니까 그 동영상 속에서 들리는 원음을 우리가 같이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뭐 음소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데 사진은 없잖아요, 원래 소리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소리를 없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쭉 보여주다가는 관객들이 재미없어 하고서는 아마 끊고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배경음악을 깔아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뮤직비디오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선택한 사진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주셔서 꼭 배경음악을 삽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집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재미난 뭐 스티커라든가 뭐 손글씨 뭐 이런 어떤 재미난 기능들을 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너무 남발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어느 순간에는 참 귀엽다, 재밌다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주와 부가 뒤바뀐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산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작은 한 5분 이내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작품들이 뭐 SNS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영상들이 너무 길어질 경우 정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컨텐츠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만든 거 그냥 내가 갔다 온 여행의 어떤 사진들, 일상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야기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더 집중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가볍게 영상을 제작할 때는 한 5분 이내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5분 이내로 사진들을 추려서 작업해 주시면 좋고요. 더 짧으면 더 좋죠. 자, 그런데 나는 할 얘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짧게 여러 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시해 주시는 게 오히려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려한 기교보다 충실한 내용의 영상이 관객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너무 이 주와 부가 뒤바뀌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또는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음악과 함께 섞어서 보여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여기에서 너무 도가 지나쳐서 너무 화려한 어떤 기교라든가 이런 것들만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의 영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영상을 여러분들이 제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는 나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영상을 또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한다는 개념이 정말 필요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보는 다른 관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마음가짐이 되셨다라면 우리 이제 같이 편집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죠.